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맨유와 토트넘 경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짤막하게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로메로, 벤 데이비스, 로셀소가 나오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국가대표로 아시안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따라갔기 때문에 핵심 선수가 무려 6명이나 못 나오는 위기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맨유의 테나 감독의 기자회견을 보면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루크쇼, 가세미로, 에릭센, 앙토니, 암라바트 6명이 이번 경기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맨유 선수가 6명이나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안돼 젠장, 이번 경기는 맨유 홈 경기라고, 우린 맨유에게 요리될 것 같아. 괜찮아요, 맨유 선수들은 어차피 다들 형편없답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군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퀄리티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8월에 우리 홈 경기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을 때 맨유는 완벽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맨유는 엉망이었으니 걱정 안 해요.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맨유와 경기 전 기자회견 전문이 공개가 되었는데 엔제 감독이 어떤 흥미로운 인터뷰를 하였는지 관련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우선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베르너를 영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엔제 감독은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선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소니가 떠나 있는 동안 파이널 서드에서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지만 기회가 오면 빠르게 공격수를 영입하고 싶었습니다. 요한 랑게와 좋은 대화를 나눴고 베르너가 스타일적으로 우리가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르너는 확실히 우리가 찾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르너는 공격수로 왼쪽, 오른쪽,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서드에서 뎁스와 퀄리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하면서 베르너를 선택한 것은 손흥민이 1월 아시안컵 공백을 메꿀 선수를 찾고 있었는데 요한 랑게와 대화 이후 베르너가 토트넘의 현 시스템에 맞을 것으로 판단했고 빠르게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왼쪽 윙어로 나오나요? 아니면 중앙 공격수로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는 제가 보기에는 베르너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는 왼쪽, 오른쪽, 중앙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니가 아시안컵 출전하러 떠났고 현재 토트넘은 여전히 광범위한 부상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셉세비를 넓게 플레이하는 미드필더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너는 경기에 따라서 전방 어디에나 뛸 수 있는 그의 특성은 우리에게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기 중에도 베르너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베르너의 매력 중의 일부였습니다. 베르너는 전방 어디에서 뛰던지 똑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 베르너는 좌우, 중앙 모두 뛸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현 상황에서 토트넘에게 유연성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영입은 끝났나요? 라는 질문에는 두고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한 몇 가지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적 시장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하반기에 우리를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2명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면서 남은 이적 시장에서 누구를 데려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라드 드라구신의 가장 좋은 특성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닫힌 후에 센터백 포지션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체계적으로 작업한 선수들의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많은 작업이 스카우팅 부서에서 이루어졌고 요한 랑게가 들어왔고 롬 매니케즈와 팀은 더 자세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6주 전에 그들은 작업한 목록을 저에게 선물로 주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드라구시는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수 자체로, 사람으로 드라구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드라구신에게 스카우트를 파견했고 그 이후 그를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세부사항을 파악한 후에 드라구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드라구신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 센터백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드라구신의 수비적 특성, 신체적 특성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구신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작 21살의 선수이고 세리에에서 뛴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선수의 프로필과 딱 맞았습니다. 라면서 드라구신의 영입 세부 사항을 밝히는 보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인 제노아였는데 어떻게 공격적인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에서 드라구신 사용하실 건가요? 반더벤 드라구신, 로메로 3백으로 나오나요? 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3백을 사용할 거냐고 질문하셨지만 현실은 올해 대부분 센터백 포지션에 센터백이 부상으로 없어서 풀백으로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라두를 데려온 이유는 단순한 부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고 싶은 특정 경기가 있을 것이고 2명 이상의 탑 수준의 센터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두를 데려오면서 이제 우리는 3명의 최고 수준의 센터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마다 요구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3명의 센터백을 통해서 우리가 해당 플레이어의 플레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것만큼 많은 부상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스타일에 대한 측면에서 말하자면 라두는 그가 익숙했던 제노아의 수비와는 분명히 다른 플레이를 할 것이고 라두 드라구신은 높은 수비 라인에서 수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드라구신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의 경력에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노아의 수비와 토트넘의 수비 방식이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드라구신이 높은 수비 라인의 축구를 좋아한다는 말에 기뻤습니다. 드라구신은 빨리 배우는 사람이고 이미 그는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고 저는 드라구신이 우리 팀에 맞는 수비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면서 3백을 쓰는 것은 아니고 반더벤 로메로만 나오면서 피로가 쌓였는데 적절한 로테이션으로 반더벤 로메로 드라구신을 서로 관리해 줄 것이고 드라구신도 높은 수비 라인의 토트넘 축구에 적응하기 위해 벌써부터 질문하면서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리스 케인, 다이어 같은 헌신했던 선수들이 떠났는데 이제 토트넘은 당신의 팀이 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토트넘은 처음부터 저의 팀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팀에 대한 책임을 졌고 첫날부터 내 팀이 아닌 다른 사람의 팀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 말했듯이 클럽의 변화 방식을 바꾸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요리스는 떠났고 다이어도 그의 경력에서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떠났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환상적인 경력을 쌓은 선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겼고 토트넘 팬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이어가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남은 선수 생활도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기 위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선수 영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하면서 터줏대감 요리스 케인, 다이어가 떠난 이 시점에 토트넘이 진짜 엔제 감독의 팀이 되었냐는 파벌성 질문에 원래부터 토트넘은 내 팀이었다고 기자의 함정 질문을 피해갔고 의식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인사 변화, 즉 주장단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을 떠난 다이어에게 축복을 기원했고 We are still at the early stage of that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팀이 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한 보스테코글루 감독이었는데 와, 저는 이 시점 감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보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에 비카리오, 메디슨, 솔로몬, 필립스, 반더벤, 브레논 존슨을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왔고 이번 1월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와 드라구신을 영입한 토트넘인데요. 보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은 지금까지 다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반더벤 로메로 조합이 깨지기 전까지는 리그 1위에 랭크되면서 엔제 감독의 축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1월에 보강한 베르너와 드라구신 영입 효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제 감독은 We are still at the early stage of that 이라고 아직 자기의 팀이 되기 위한 과정의 초기 단계라고 말하면서 엔제 감독의 팀이 완성된다면 어떤 토트넘이 될지 토트넘이 우승도 진짜 노릴 수 있는 공격적인 강팀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떤 아저씨 시절 선수 사조라고 징징대던 이 아저씨의 화법과 전혀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고 실력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엔제 감독은 정말 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젤 감독의 인터뷰 내용 중에 흥미로운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요. 베르너 드라구신 사용법에 대해 밝힌 엔젤 감독이었는데 맨유와 경기 두 선수가 어떤 데뷔전을 펼칠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